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코딩을 알지 못하는 초급자를 위한 파이썬 프로그램 강의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문혜원 교수입니다. 자, 우리가 파이썬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도대체 파이썬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우리가 파이썬을 하려면 또 파이썬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이썬 설치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또 파이썬을 진행하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주피터 노트북도 있고 또 콜앱도 있습니다. 자, 그런 걸 시작하려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살펴본 내용을 한번 이제 여러분 지식을 한번 체크해 보는 연습 문제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학습 목표는 뭐냐? 우리가 주어진 목표를 내놓고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코딩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프로그래밍 언어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파이썬을 스스로 설치할 수 있다라는 데 목표를 두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파이썬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파이썬 하나의 프로그램인데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개발을 할 때 누구나 다 처음부터 프로그램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코딩이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코딩이라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어떤 결과물을 완성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명령어들을 이제 컴퓨터한테 말해주게 되는데 이거 해, 더해줘, 빼줘, 프린트해줘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많은 명령어들을 컴퓨터한테 말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들을 다 모아놓은 것을 우리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코딩이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언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인간 사회에서도 같이 안녕하세요라고 말을 하더라도 한국말이 있고 일본어가 있고 영어가 있고 중국어가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컴퓨터한테 명령어를 내릴 때도 더해줘, 빼줘 이런 명령어를 내릴 때도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언어를 살펴본다면 HTML, Java, C, C++, 비주얼 베이직, 파이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본 프로그램 언어도 있고 또 생소한 프로그램 언어도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 언어에 대해서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썬은 언제 개발이 됐냐면 1990년대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언어 중에 하나고요. 특히나 파이썬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제 빅데이터 분석에 굉장한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초적인 기능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것도 언어인가? 라고 하다가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 파이썬으로 이제 다 하게 되니까 지금 현재 굉장히 인기 있는 언어가 되고요. 언어가 나왔다가 또 현 상황에 맞춰서 사라지는 언어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무슨 언어로 프로그램 작성하나요? 라고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파이썬을 사용하고 있어요. 라는 언어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파이썬 언어는 그럼 누가 만들었을까? 이렇게 좋고 훌륭하고 인기 있는 언어는 누가 만들었을까? 파이썬은 이제 네덜란드 프로그래머인 기도 반 로섬이라는 분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좋잖아요. 무료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이 프로그램 언어를 만들기 위해서 이분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몇 날 며칠 고생해서 만든 언어를 모든 분들한테 그냥 무료로 사용하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이썬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지었을까?
여러분이 프로그램 언어를 하나 개발했는데, 이거 이름을 뭐로 해야 될까? 항상 이름이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딱 봤더니, 자, 이분이고요. 또 이게 뱀 2마리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자, 그래서 이 귀도 반 로섬은 이제 코미디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하나에서 파이썬이라는 이름을 따왔고요. 또 이 파이썬이라는 이름이 이런 뱀을 뜻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파이썬의 로고는 이렇게 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는 우리가 상대방을 알 때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라고 하죠. 지금 우리는 컴퓨터와 친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컴퓨터의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는 항상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하나하나 순서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컴퓨터는 3살짜리 어린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하나 순서대로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 그러면 사용자가 이것 좀 이렇게 완성해 주세요 라고 이제 요구를 하겠죠. 그런데 그 요구에 맞지 않은 작품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개발은 실패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뭐를 만들어 주세요.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 주세요. 라는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수렴하고 그러면 이제 설계를 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되지라고 이제 일의 순서를 이제 정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일의 순서를 정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알고리즘이다라고 해요. 자,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레시피를 보고 따라 하는데, 그냥 끓여 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맛있게 끓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3살짜리한테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하나씩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래서 물을 종이컵으로 3컵 정도 준비해. 그리고 물을 끓여. 그 다음에 물을 끓으면 스프를 넣어. 그 다음에 또 면을 넣어. 그래가지고 4분 동안 끓여. 그러면 잘 다 끓이고 나면 맛있게 먹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레시피마다 몇 분을 끓여야지 맛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하지만 하여튼 라면 끓이는 순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네. 자, 학문적으로 알고리즘이다 라고 하는 이제 조금 어려운 용어가 나왔는데요. 전문적인 용어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이다 라고 하면, 주어진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다, 순서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네, 이런 명령어들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는 알고리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딱 한 가지 방법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의 방법, 2의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많은 방법들 중에서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거죠. 이렇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가 있고 여기가 이제 학교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많은 집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는 방법,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가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우리가 딱 봐도 이렇게 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야. 나머지 방법은 생각 안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가 공사 중이면 어쩔 거예요?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의 순간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다. 그래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한다. 이게 우리는 알고리즘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을 하고 알고리즘이다 라는 그 순서가 완성이 되면은 우리는 그거를 프로그램 언어로 작성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완성하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가장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고 여러분이 이제 빨리 파이썬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럼 파이썬을 하려면 파이썬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치할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파이썬 설치하기를 우리가 이제 이 화면에서 한번 보여주고 우리가 직접 이제 컴퓨터 화면에서
또 하는 방법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설치를 할 때 아나콘다라는 게 있어요. 이 아나콘다는 파이썬과 데이터 분석, 라이브러리를 한데 모아놓은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설치해서 실습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 아나콘다를 설치를 하게 되면 여기에 포함된 데이터 분석, 라이브러리, 또 가장 호환되는 파이썬도 같이 설치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크롬에서 우리가 이제 크롬 환경에서 아나콘다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anaconda.com 다운로드라고 쳐서 주소에 접속을 하면 되고요. 여러분이 이제 사이트 화면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화면이 달라지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은 이 화면인데 여러분이 또 이 영상을 보는 상태에서는 또 여기 또 모양이 조금 바뀌어져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건 감안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접속을 했더니 바로 화면에 뭐가 보여요? 다운로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버튼을 여기서 클릭합니다. 자, 클릭을 했더니 이런 화면으로 보여지군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윈도우즈 화면인 분도 있고 맥인 분도 있고 리눅스인 분도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운영체제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거의 많은 분들이 윈도우즈 환경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윈도우즈 환경에 또 이제 운영체제가 64비트입니다. 32비트가 있고 이제 64비트가 있는데 자기 시스템 환경에 맞춰서 해주면 되고 제가 무슨 환경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시작의 제어판에 가서 시스템에 가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화면이 보여집니다. 다운로드 받은 설치 파일을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아나콘다 설치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Next 눌러주면 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화면이 나오는데 동의합니다를 이제 선택을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동의합니다라는 걸 지정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 이 창으로 나오죠. 네, 그럼 여기서 설치 권한 설정 화면이에요. 그래서 All User를 지정해주고 Next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아나콘다의 세부 옵션을 지정하는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옵션은 아나콘다를 이제 환경 변수에 등록할지를 지정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옵션은 아나콘다의 파이썬을 사용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기본 언어로 설정할지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파이썬을 이제 처음으로 배운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파이썬 이제 기초를 배우고 나서 좀 많은 깊은 부분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이게 중요하였구나라는 걸 알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그냥 두 군데 체크를 해주고 네, 여기서 인스톨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설치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 시스템 사양에 따라서 또 설치하는데 시간이 다르죠. 그래서 한 5분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하고 느긋하게 기다려주면 돼요. 그래서 이 초록색이 끝까지 갈 때까지 기다려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드디어 끝났다. 그러면 여기서 Next가 이제 화면에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Next를 눌러주면 자, 이런 화면이 보여지죠? 여기서 다시 또 Next 눌러줍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설치 완료 화면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요. 우리 끝났잖아요. 그래서 피니시 눌러주면 네, 설치가 완전히 마무리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치가 됐으니까 이제 파이썬을 실행해 봐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시작 윈도우즈를 눌러주면 윈도우즈에서 시작 버튼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아나콘다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가장 간단하게 주피터 노트북을 들어가고자 한다. 그럼 여기서 주피터 노트북 이렇게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다 이런 이름의 명령 프롬프트 검정색 화면이 보여지게 돼요. 자, 그 검정색 화면에서 조금 더 기다리게 되면은 웹 브라우저에서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명령 프롬프트 화면을 그냥 닫아버리는데요. 닫아버리면 또 이제 파이썬이 닫혀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 검정 명령 프롬프트 화면은 파이썬 프로그램을 이제 여러분이 공부 끝날 때까지 그대로 두도록 합니다. 네. 그래서 명령 프롬프트 하면 종료하면 주피터 노트부터 같이 종료되니까 여러분 주의하도록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검정색 화면 볼까요? 네, 검정색 화면 이렇게 있죠. 네, 이 화면 그대로 놔두고요. 네, 최소화해 놓은 건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주피터 화면이 이렇게 보여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파이썬을 잘 설치를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인터넷 주소에다가 anaconda.com 하고 다운로드 이렇게 입력을 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화면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요. 사이트는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접속했을 때의 화면은 또 이것과 살짝 다를 수 있습니다. 화면 여기서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윈도우즈 로고가 보이죠. 이거를 누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아나콘다 설치 프로그램이 보여지고요. 여러분 운영체제에 맞게 윈도우즈, 맥, 리눅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자, 저는 64비트 그래픽 설치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클릭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운로드 받는 파이썬 버전이 보이고요. 지금 현재는 3.8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운로드 되기까지 우리가 조금 기다려 주고요. 네, 다운로드가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클릭을 해서 폴더 열기 눌러서 네,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은 위치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나콘다라고 보이죠? 네, 더블 클릭해 주면 실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면 넥스트 눌러주고요. 네, 다음에 동의합니다 해주고요. 다음에 올 유저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디에다가 설치할 것이냐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기본 폴더에다가 선택을 하고 넥스트. 네, 그 다음에 자 모두 체크해주고 인스톨. 자, 여기가 조금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100% 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넥스트가 활성화되어 있죠. 성공적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라고 보여지죠. 넥스트 눌러주고요. 또 넥스트 눌러주고 이거는 굳이 이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아나콘다 사이트 접속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피니시 눌러서 마무리 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설치가 됐는데 한번 볼까요? 그래서 윈도우즈 로고 눌러주면 자, 아나콘다라고 보여지죠? 설치가 됐습니다. 라고 보여지죠? 눌러서 여기 보면 주피터 노트북 눌러주면 실행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이 작업하는 파일들이 조금 폴더 위치가 조금 복잡하게 될 수 있어요. 한번 눌러볼까요? 네, 검정 화면이 보여지고 네, 크롬 선택해주고 확인 눌러주면은 이렇게 주피터 노트북이 되는데 좀 폴더 위치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우리가 작업하는 폴더를 지정하기 위해서 일단 현재 실행은 여러분 이렇게 진행을 해도 되고요. 네, 저는 잠시 닫았다가 자,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우리가 탐색기를 띄워서 내 PC의 C 드라이브에 제가 마우스 오른쪽 새로 만들기 폴더 해가지고 파이썬 이라는 폴더를 만들게요. 미리 폴더를 만들었고요. 지금부터 작업한 것은 이 폴더에 모두 넣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나콘다에 보면은 이게 이제 아나콘다 프롬프트가 있어요. 여기서 네, 마우스 오른쪽 네, 자세히 관리자 권한 눌러주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cd 루트 그 다음에 cd 파이썬 해주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폴더로 보이고 여기서 이제 주피터 네, 노트북 이렇게 쳐서 들어가도 돼요. 이런 편한 방법으로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해당된 폴더에 이제 우리가 주피터를 실행시킬 수가 있고요. 작업하는 모든 것은 아까 여러분이 만들어 놨던 C 드라이브의 파이썬 폴더에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new 눌러서 파이썬 해주면은 이제 파이썬 화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아까 똑같죠? 그래서 여기서 눌러주면 계속 여기에 이제 저장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여기다가 클릭을 해서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테스트 리네임 해주면 파일 이름을 이제 테스트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주피터 네,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설치가 잘 됐나요? 그럼 드디어 주피터 노트북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피터 노트북을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파이썬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직접 코딩하기 전에 또 사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주피터 노트북 화면이죠. 새로 화면을 시작을 하고 싶다. 새로 파이썬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 이제 new가 있어요. new를 눌러주면 파이썬이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빈 화면이 보여지게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열심히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코딩을 할 거예요. 지금은 이제 프린트 하이라고만 쳤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것의 결과를 보잖아요. 그럼 결과를 보려면 우리가 Shift 엔터를 치면은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또 프로그램 언어는 굉장히 긴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작성한 다음에 또 컴파일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주피터 노트북 파이썬에서는요, 이렇게 짧게 결과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짧게 결과를 볼 수 있는다라는 것은 오류 발견할 때도 굉장히 좋아요. 만약에 뭐 100줄 되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는데 오류가 났다. 어디서 오류가 났지? 그걸 찾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럴 때 이제 여기서 한 줄 한 줄 실행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고요. 실행할 때는 Shift 엔터를 치면은 실행해 주면서 그 다음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빈 줄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Shift 엔터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또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내가 이제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그 네모 박스에 클릭을 해가지고 그냥 수정하고 다시 실행해주면 돼요. 자, 실행할 때 뭐 누른다 그랬어요? 네, Shift 엔터를 친다라고 했죠. 그런데 Ctrl 엔터를 눌러서 실행할 수도 있어요. 차이점은 뭐냐면 Shift 엔터는 실행하고 빈 줄을 마련해주고 Ctrl 엔터는 그냥 실행만 해주는 실행 결과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코드를 삭제하려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제 코드박스 왼쪽에 빈 공간을 눌러주고, 코드박스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왼쪽에 빈 공간을 눌러주고 화면에 가위 모양의 잘라내기가 있어요. 화면 위쪽에 보면은 잘라내기를 눌러주면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그 코드박스 왼쪽에 이 빈 공간을 누르고 D를 딜리트 생각해주면 되겠죠? 빠르게 2번 눌러주면 이 해당되는 줄이 삭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이제 이렇게 하세요라는 걸 한 번 더 화면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삭제하는 거 한번 봐볼까요? 여기 부분 있죠? 여기 부분 한번 눌러주고 가위 모양이 여기 화면에 여기가 있죠? 네, 이거를 눌러주면 된다라는 거고요. 네, 자, 코드를 이제 중간에 추가하고자 할 때, 하단에 추가할 때는 계속 이어지는 부분인데, 중간에 코드를 이제 추가하고자 할 때는 여기 있는 이제 플러스를 눌러주면은, 네, 이런 빈 줄이 이제 그 부분에 추가가 되는 부분이 되고요. 또 여러분이 주피터 노트북에서 이 파이썬에서 이 작업한 것은 자동 저장이 돼요.
그래서 자동으로 작업 내용이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좀 불안하다. 진짜 저장되고 있을까? 내가 직접 저장하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 디스켓 모양 같은 거 있죠. 네, 이거 눌러주면 저장이 돼요. 또는 여기에 이제 파일 메뉴가 있잖아요. 파일 메뉴 눌러서 세이브 누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런데 이제 자동 저장된다라는 거. 예. 그리고 이제 하다가 파일 이름을 변경해서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파일 이름 변경하는 곳은 어디냐면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이 한번 클릭해주면 그냥 커서가 들어가요. 그래서 또 새로운 이름을 입력을 하면 그냥 그 이름으로 계속 저장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장을 하는 그런 부분을 화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새로운 이름을 입력을 하면 네, 하고 나서 여기 이제 리네임이다 라는 걸 눌러주면 간단하게 파일 이름 저장되고 있는 파일 이름을 변경시킬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얘는 이제 연습이라고 쓴 거죠. 연습으로 이렇게 바뀐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피터 노트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축키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단축키를 한꺼번에 우리가 막 암기하듯이 하면 너무 정신이 없죠. 일단은 여러분이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는 딱 2개만 기억을 하세요. 뭘 기억을 해요? Shift Enter, Control Enter 2개만 일단 기억을 해주고요.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이 프로그램 작성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때 응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셀 선택 모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셀 추가를 한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막 여기다 코딩을 하잖아요. 이거 바깥쪽을 눌러 놓는 거죠. 이게 이제 셀 선택 모드가 되고요. 그 상태에서 위에다가 이 셀을 추가하고자 할 때, 그럼 add해서 A, 아래에 추가할 때는 B 생각해 주면 되고, 삭제할 때는 우리가 D 누른다 그랬죠? D. 잘라내기 X, 가위 모양 생각해 주면 돼요. 이렇게요. 복사하는 거 카피 생각해 주면 되고 붙이기 패스트 생각해 주면 되고요. 이런 기능들을 쓸 수가 있고 또 하다 보면 셀과 셀을 합해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Shift M 해주면 되고요. 또 마크다운 셀 타입에 변경하는 건데 이게 또 좋은 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설명을 넣을 때 글자를 키운다든지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마크다운 형태인데 마크다운 이게 프로그램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넣을 거야, 단원명을 넣을 거야. 그럴 때는 이제 M을 써주면 되고요. 그러다가 다시 코딩을 하는 코드 화면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Y를 눌러주면 되고요. 저장하고 싶다. 그럼 세이브 생각을 해서 S 또는 컨트롤 S를 눌러주면 되고요. 또 코드를 편집할 때는 또 엔터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드를 입력을 할 때, 코드 입력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여기 이제 네모가 있습니다. 막 이제 여기에 커서가 있을 때죠. 여기에 커서가 있을 때 실행하는 방법, Shift Enter, Control Enter. 이거는 꼭 기억하자 그랬죠. Shift Enter는 실행하고 빈 줄을 하나 마련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행만 하고자 할 때는 이제 Control Enter를 쳐주면 되고요. 실행 취소는 다른 프로그램과 동일해요. Control Z 취소, 다시 실행, Control Y. 자, 커서 위치에서 셀을 나누고 싶다. Shift Ctrl 마이너스 눌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코드, 여기에 커서가 있을 때는 코드 입력 모드. 여기 바깥쪽에는 우리가 셀 모드라고 하죠. 셀 모드로 갈 때는 ESC 눌러주면 되고요. 또 주석 처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슬래시 해줘도 되는데 주석 처리는 여러분이 이거보다는 코드 화면에서 샵을 누르고 작성해주면 샵에 들어가면 무조건 그 줄은 주석으로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자, 주피터 노트북에서 이제 우리가 또 기억을 해줄 거는 샵 기호를 많이 활용해주면 돼요. 샵만 있으면 코드에 뭐 printf 이런 거 하는데 이것처럼 샵 하고 나서 설명문을 적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샵을 적으면 컴퓨터가 해석하지 않아요. 인간들이 아는 언어기, 인간들이 뭐 수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거기 때문에 컴퓨터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면에 print hello 쓰고 샵 주석해주고 shift enter 또는 control enter를 치면은 프린트라는 것은 뭐냐면 뭔가 화면에 보여주세요 라는 거죠.
그래서 가로 안에 있는 내용 hello가 그대로 화면에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에서 한번 화면을 해주면 이렇게 치는 거죠. 프린트 해주세요. 가로 안에 것을 해서 문자니까 따옴표를 해줍니다. 이때 따옴표는 우리가 또 보충적으로 배우겠지만 하나짜리 써도 되고 2개짜리 써도 되는데 짝을 맞춰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주석. 그러면 헬로우만 표시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화면 밑에 헬로우라고 이제 표시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여러분이 이제 파이썬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들여쓰기예요. 들여쓰기로서 모든 것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다가 오류가 나면 거의가 좀 처음 하시는 분들이 오류가 나면 거의가 들여쓰기에서 좀 문제가 생기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이제 작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주피터 노트북을 이제 실행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우리가 많이 겪는 부분이에요. 자, 프린트 하이 했어요. 프린트 문장이 2번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근데 얘는 오류가 발생이 돼요. 뭐가 문제였어요? 줄을 맞춰야죠, 이렇게. 근데 얘는 이만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류가 발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들여쓰기가 잘못됐어요 라는 부분을 이렇게 오류로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 처음 배우는 경우 뭐에 신경을 쓰자? 들여쓰기. 다른 언어랑 틀린 점이에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학습을 정리를 해보면 많은 명령어들을 모아놓은 것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죠. 명령어들의 모임을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우리 뭐라고 그런다? 코딩이라고 한다. 그래서 프로그램 언어 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언어에는 HTML, Java, C, C++, 비주얼 베이직, 파이썬 이런 것들이 있고요. 파이썬은 이제 네덜란드 프로그래머인 기도 반 로섬이 만든 위대하신 분이고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파이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